우리나라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을 겨냥한 일본 정부의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해 우리 정부가 세계 무역기구 WTO 제소 칼을 빼들었습니다. 핵심 쟁점과 전망을 짚어봤습니다. 지난해 신용카드 결제 건수가 170억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종이 영수증 발급으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영수증 도입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심각한 알코올 중독에 빠진 아내를 폭행해 사망하게 한 30대 남편에 대해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스트레스로 인한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재원 아들 장용준 씨 음주운전 사고 사건 변호인이 장 씨의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를 시인했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에서 처벌 수위 등을 알아봤습니다. 9월 11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우리나라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을 겨냥한 일본의 지난 7월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해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라는 칼을 빼들었습니다. 핵심 쟁점과 향후 전망 등을 짚어봤습니다. 로투데이 현장. 오늘은 유명희 산업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WTO 제소 관련 브리핑을 한 서울 세종로 정부 서울청사로 가보겠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일본이 지난 7월 4일 단행한 반도체 소재 세계 품목에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해 정부가 WTO 제소 칼을 빼들었습니다. 일단 WTO 제소 절차는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WTO 사무국과 주 제네바 일본 대사관의 양자 협의 요청서안을 접수하면 게시됩니다. 요청서엔 제소 근거로 크게 세 가지가 적시됩니다. 먼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1조 최애국 대우 의무 위반입니다. 최애국 대우 의무는 특정 국가에 특별한 혜택을 더 줘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쉽게 말해 다른 국가와 다르게 차별을 하면 안 된다는 조항입니다. 일본이 반도체 세계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WTO 회원국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한국에만 적용한 것은 명백한 최애국 대우 의무 위반이라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일본이 세계 품목에 대해 한국만을 특정하여 포괄 허가에서 개별 수출 허가로 전환한 것은 WTO의 근본 원칙인 차별 금지 의무, 특히 최혜국 대우 의무에 위반됩니다. 다음은 가트 제11조 1항 수량 제한 금지 의무 조항 위반입니다. 해당 조항은 WTO 회원국은 수입이나 수출 허가 등을 통해 수출을 금지, 제한하지 못하도록 못 받고 있습니다. 사실상 자유롭게 교역하던 세계 품목에 대해 각 계약권별로 반드시 개별 허가를 받도록 한 일본의 조치는 사실상의 수출 수량 제한으로 가트 11조 1항의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것이 정부 설명입니다. 이전에는 주문 후 1, 2주 내에 조달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90일까지 소요되는 정부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언제든지 거부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도 부담해야 합니다. 일본의 7월 4일 조치 이후 2달이 지난 현 시점에서도 단지 3건만이 허가되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가트 제10조 제3항 무역규칙의 일관, 공정, 합리적 시행 의무 위반입니다. 해당 조항은 수출 규칙을 일관적이고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한 규정입니다.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는 공평 합리화와는 거리가 먼 우리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정치 보복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우리 정부의 확고하고도 일관된 주장입니다. 일본의 조치는 정치적인 이유로 교역을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서 무역 규정을 일관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의무에도 저촉됩니다. 일본 정부는 자국의 수출 제한 조치가 국가 안보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서 가트나 국제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일본 경제산업성은 오늘 WTO 제소에 대해 일본 정부의 조치는 WTO 규칙 위반이 아니다. 지금까지 설명해온 대로다라며 철회의 뜻이 없음을 다시 분명히 했습니다. 이제 공은 사실상 WTO로 넘어간 가운데 국제통상 전문가는 실질적이고도 구체적인 피해 입증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네, 협의 개시는 반드시 필요하고 적절한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개별허가 과정에서 실제로 어떤 피해를 구체적으로 유발하는지도 중요한 변수가 될 거기 때문에 그 문제도 예의주시하면서 진행을 해야 될 거고요.
일단 이번 WTO 제소에서 빠진 일본 정부의 우리나라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백색 국가 제외 조치도 추가 제소에 세트로 묶어 진행하는 게 승소에 도움될 거란 의견도 많습니다. 일본이 우리를 백색 국가 제외한 것도 저는 같이 제소 협의 대상으로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WTO 차원에서는 우리가 어떤 압도적 우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와 관련 유명희 통합교섭본부장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추가 제소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다만 역으로 우리나라가 일본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은 WTO 제소와 관련해선 도움이 안 될 거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WTO 패널 재판 마무리까지는 최소 1년 이상, 상소할 경우 2, 3년 넘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경제대국 일본을 상대로 한 지난한, 하지만 반드시 이겨야 하는 WTO판 경제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네, 2018년 기준 한 해 신용카드 사용 건수가 170억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하루 평균 대한민국 전체 인구수와 비슷한 4,657만 건이 넘는 건데요. 이슈플러스 카드 영수증 얘기 해보겠습니다. 신태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이거 뭐 카드 사용 건수가 어마어마하네요. 네, 이에 따라서 이 카드 영수증 발급 직접 비용만 2018년 기준으로 560억 원이 넘는데요. 네. 이제 돈도 돈이지만 이 더 큰 문제는 엄청난 양의 이 카드 영수증 발급으로 인해서 이제 불필요한 자원 소비 또 환경 오염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관련해서 국회에서는 이제 어제 전자 영수증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네. 주제 발표를 맡은 충남대 경영학부 임성종 교수에 따르면 카드 영수증 발급에 따라서 연간 원목 34만여 그루가 훼손이 되고 물 16억 리터 소비, 또 승용차 22,840대 줄량의 이제 이산화탄소 발생, 또 서울 시민 5만 7천여 명의 이제 연간 배출 쓰레기량과 동일한 쓰레기가 배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뭐 카드 영수증 발급에 이렇게 많은 자원이 투입되는지는 몰랐네요. 네, 근데 또 이게 다가 아닙니다. 네. 영수증에 쓰이는 종이를 이른바 가멸지라고 하는데요. 네. 이 가멸지는 이제 종이지만 재활용도 안 되고 거의 대부분 이제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수입 비용도 연간 3천억 원을 넘는다고 하는데요. 네. 영수증 직접 발급 비용 560억 원의 5배에서 6배 규모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이고요. 네. 이제 나아가서 이 비스페놀 A 같은 이 환경 호르몬 유출 등 환경 그리고 건강 문제도 아울러 이제 유발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비스페놀 A는 이제 번식력 저하, 뭐 안구, 피부, 또 알레르기 반응, 또 호흡기 장애 등을 이제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인데요. 네. 이제 유럽의 경우에는 내년 1월부터 이 가멸지 코팅 물질인 비스페놀 A에 대한 규제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우리도 뭔가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이네요. 네, 이제 종이 영수증으로 발생하는 폐해나 이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게 메일이나 문자 메시지 또 앱 형태 등으로 제공되는 이 전자 영수증이 그 대안인데요. 네. 이 전자 영수증을 활성화 이제 하면 버려진 종이 영수증을 통한 뭐 개인정보 유출 등 부작용도 이제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고요. 네. 이 종이 영수증 없이도 상품을 교환할 수 있고 이제 환불도 가능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편리성이 좀 증대된다는 장점이 생깁니다. 네. 또 카드사나 점포 입장에서도 이제 안 들어가는 비용을 또 줄일 수가 있고요. 네. 또 자원 낭비도 막고 환경 오염도 막고 또 이제 일석삼조, 사조의 효과가 있다는 게 토론의 참석자들의 한 목소리입니다. 지금도 카드 쓰면은 뭐 문자나 이메일로 뭐 썼다 이렇게 날아오고 있지 않나요? 네, 그렇긴 한데요. 네. 문제는 이제 이런 문자나 이메일은 영수증으로서의 이제 법적인 효력은 사실상 없다는 점이 있습니다. 네. 단적인 예로는 이제 물건 교환이나 환불을 하러 갔을 경우에 네. 이런 신용카드 사용 내역 문자 같은 걸로 이제 교환이나 환불이 좀 어렵다는 건데요. 네. 반드시 이제 종이 영수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뭐왜 그런 건가요? 근데 문제는 전자 영수증의 법적인 지위가 좀 모호하다는 점인데요. 네. 이제 우리 세법에는 영수증의 형태와 관련해서 전자 영수증이 명시돼 있지 않아서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것이 이제 임 교수의 지적입니다. 네. 이 뭐 결론은 그럼 뭐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줘야 된다 뭐 이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전자 영수증의 법적인 지위를 좀 분명히 해줘야 된다라는 지적인데요. 네. 임성정 교수는 이제 현행 부가세법 36조 1항에 전자적 방법에 의해서 발급하는 것을 전자 영수증이라고 한다라는 문구를 좀 추가를 해줘야 된다라는 걸 대안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임 교수는 나아가서 이 전자 영수증 발행을 신용카드에만 한정할 게 아니라 네. 뭐 현금 또 포인트, 페이, 뭐 쿠폰 같은 이런 다른 또 결제 방식 등에 대한 전자 영수증 보급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네. 뭐 그렇기 때문에 방향과 속도의 문제지 뭐 전자 영수증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데에는 모두들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네, 뭐 전자 영수증 제도가 조기에 잘 확립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아들 장용준 씨의 운전자 바꿔치기 논란 얘기 해보겠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입니다. 윤 변호사님, 일단 뭐 사고 내용을 간단히 다시 한번 볼까요? 네, 그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네. 아들인 래퍼 노엘, 이제 본명 장용준 씨인데요. 네. 그 장 씨는 7일 새벽 2시 40분경에 네. 서울 마포구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중에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네. 장 씨는 다치지는 않았고 피해자는 경상을 입었다고 하는데요. 네. 사고 당시 네. 장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2%로 네. 그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네. 장 씨가 당시에 시속 100km 정도의 속도로 차량을 운전하는 CCTV 영상도 공개가 되었습니다. 네. 사고 직후에 장 씨와 그 동승자였던 여성은 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라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네. 경찰은 이후 등장한 30대 남자인 A 씨가 자신이 운전을 했다라고 말하는 것만 믿고 장 씨와 동승자를 귀가시켰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고가 발생한 지 2시간 후에 네. 장 씨는 어머니와 변호인을 대동하고 경찰서를 찾아가서 네. 음주운전을 한 사실과 사고를 수습하면서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행동을 모두 인정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 보통 운전자 바꿔치기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네, 그 제3자가 네. 자기가 운전자라고 경찰에 거짓으로 진술을 해서 범인을 네. 도피시키는 것은 이제 범인 도피죄에 해당이 되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네. 만약에 누군가가 이제 자발적으로 장 씨에게 네. 내가 그냥 운전한 걸로 하겠다라고 했으면은 그 사람만 범인 도피죄로 처벌이 되는데요. 네. 만약에 장 씨가 먼저 나 대신 운전한 걸로 해달라라고 부탁을 해서 이제 네. 거짓으로 진술을 했다라고 하면 장 씨에게는 이제 범인 도피죄 교사범이 성립이 되게 됩니다. 네.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제 장 씨를 대신해서 운전했다고 주장한 그 A 씨를 범인 도피 혐의로 입건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장 씨가 이 A 씨에게 거짓으로 진술을 하도록 했다고 하면 네. 장 씨에게는 이제 음주운전과 관련한 혐의 외에도 네. 범인 도피 교사 혐의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자신을 숨겨달라거나 도망시켜달라고 한 게 아닌데도 도피 교사죄가 된다는 말씀인 건가요? 네, 그 범인 도피 교사죄는 네. 이제 타인을 교사해서 네. 죄를 범하게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네. 범인이 이제 스스로 도망가는 것은 이제 본인에 대해서 범인 네. 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데요. 네. 만약에 이제 타인이 허위 자백을 하게 해서 도망을 하게 되면 이제 범인 도피 교사죄가 대신 성립을 하게 됩니다. 네. 장 씨의 경우에는 이제 경찰이 귀가시켰을 때 그냥 뭐 네. 귀가를 했다고 하면 범인 도피 교사가 성립하지 않겠지만 네. 기간 이후에 뭐 A 씨에게 본인 대신 운전한 걸로 해달라라고 부탁을 해서 A 씨가 경찰에서 이제 허위 진술을 했다면 범인 도피 교사죄가 성립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만약에 장용준 씨가 혐의가 전부 인정된다면 형은 그럼 얼마나 나오게 될까요? 이제 경찰은 네. 장 씨가 이제 만취 상태로 운전한 사실을 시인함에 따라서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혐의로 네. 일단 입건을 했고요. 현재 이제 윤창호법으로 음주운전 처벌이 크게 강화가 되었는데 네. 경찰은 장 씨에 대해서 단순 이제 음주운전 외에도 네. 조사 중인 범인 도피 교사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네. 그리고 사고 미조치 뺑소니가 네. 되겠죠. 그리고 가속운전 혐의 등이 사실로 확인되면 추가 입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동승자의 경우에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만약에 이제 장 씨에게 범인 도피 교사 혐의가 적용이 된다면 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장 씨가 A 씨에게 직접적으로 허위 진술을 부탁한 게 아니고 네. 뭐 큰일 났어, 나 음주운전 사고를 냈어라는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A 씨가 자발적으로 네. 그럼 내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할게라고 경찰에 허위 진술을 한 것이라고 한다면 A 씨에게는 이제 범인 도피 혐의가 적용이 돼도 네. 장 씨에 대해서는 범인 도피 교사 혐의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후 이제 수사와 재판 과정을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뭐 좀 더 지켜봐야겠네요. 어쨌든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심각한 알코올 중독에 빠진 아내와 어떡하든 살아보려던 30대 남편이 바깥에 나갔다 집에 돌아와 아내가 술을 마시고 집안을 오물로 더럽혀 놓은 걸 보고 순간 화를 참지 못해 폭행해 사망케 했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35살 김모 씨라고 하는데 김 씨는 4살 연상 아내 A 씨와 결혼했지만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다고 합니다. 아내의 알코올 중독 때문입니다. A 씨는 김 씨를 만나기 전부터 알코올 중독으로 여러 차례 병원 입원 치료를 받았다고 하는데 결혼 후에도 술을 끊지 못하고 계속 알코올에 빠져 살았습니다.
하루 소주 2병 이상을 마시고 구토를 하고 사지 저림 등을 호소하는 등 심각한 알코올 중독 증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휴대폰 판매원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김 씨는 아내의 알코올 치료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 투잡까지 뛰어가며 나름 한다고 노력했지만 A씨의 중독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지난 2월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김 씨가 외출해서 귀가해보니 아내가 소주를 여러 병 마시고 만취해 안방 침대를 오물로 더럽힌 채 범벅이 되어 널브러져 있는 거였습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인사불성이 되어 쓰러져 있는 아내의 복부를 여러 차례 짓밟았고 결국 아내는 숨졌습니다.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해 1심 재판부인 서울 북부지법 형사합의 11부 마성영 부장판사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주 습관에 격분해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했으며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엄중한 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A씨를 질타하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거나 병원비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등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점, 반복되는 음주 문제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오다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술이든 돈이든 연애든 그게 뭐든 지나치면 집착하게 되고 집착하게 되면 그 대상에 본인이 거꾸로 먹히게 되는 건 만고의 진리인 것 같습니다. 원불교 경전에 음주와 관련해 까닭 없이 마시지 마라는 말이 있는데 사연 없는 술잔이 어디 있으랴라는 말도 있지만 어떻게든 살아보려 한 남편과 한순간에 화를 참지 못하고 끝내 그 남편에 의해 삶을 마감한 아내. 착잡합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연휴가 끝난 다음 주 월요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